네, 지난 연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뀐 선거제, 이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법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선거 연령을 낮춘 것입니다. 다가올 21대 총선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 본색에서는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낮아진 선거 연령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한 걱정과 보완 문제 등을 짚어보고 더 나아가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공현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역시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찬우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만 18세 청소년들이 선거권 도입을 계기로 뭐랄까요,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참 말이 긴데 이거에 대한 관심을 받게 됐는데 간략하게 이 단체 소개해 주신다면 누가 해주실까요, 먼저?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는 네. 2017년 9월에 출범한 단체이고요. 네. 이제 여러 인권단체, 청소년 운동단체, 교육단체 이런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꾸린 이런 연대 단체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범을 하고서 네. 일단은 촛불 청소년 제정연대 목표로 하는 건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네. 이 학생 인권 보장 이런 내용을 목표로 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자 이런 목표로 모인 단체이고요. 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지고서 이제 여러 활동을 했는데 네.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18세 선거권이나 또 학생 인권에 대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고 또 국회 앞에서 2018년 3월부터는 이제 국회 앞 거리 농성을 하면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청소년 선거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캠페인이나 퍼포먼스 이런 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이런 18세 선거권 요구해왔고요. 네. 이런 활동 노력에 의한 결과로 이번 2020년 총선의 첫 번째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찬우라고 하고요. 네. 2001년 11월 생이어서 이번 2020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문제 왜 중요하다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신지?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청소년 참정권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청소년들이 살면서 겪는 고민들 이런 걸 정치권에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도 더 촉발될 거라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유권자가 됐다 보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청소년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미성숙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른들이 만든 정책이나 그런 이 시스템 속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 생각했는데 어쨌건 아주 일부라도 선거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좀 함께 이 정치를 만들어가고 결정을 하는 시민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국민들이 또 궁금한 건 우리가 해외와 비교해서 이번에 결정된 선거권에 대한 연령이 어떤지 궁금한데 일단 OECD 국가들 우리가 흔히 좀 선진국이나 좀 이렇게 발전된 나라들이라고 하는 이런 OECD 국가들 중에는 사실 대부분 국가들이 선거권 제한하는 이 연령 기준이 18세고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만 16세 선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독일은 이 지방선거, 그러니까 주선거를 하는 네. 곳들 중에는 16세인 곳들도 몇몇 있고 그래서 사실 한국의 경우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만 19세로 높게 유지되어 왔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선거 연령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이 부분에 합류한 것으로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게 아닌 거네요. 네. 얘기 들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일이고 처음에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선거 연령이 낮춰진 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또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로 또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데 먼저 한번 그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가로막은 이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은 뭐랄까요? 미숙하고 존재. 그리고 또 어떤 교사에게 선동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성인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성숙한 이유가 참정권을 배제하고 이런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다른 그 성인들도 투표를 할 때 그냥 혼자서 알아서 척척하는 게 아니라 뭐 다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듣고 뭐 그거 영향도 받고 언론 보도라든지 뭐 인터넷 뭐 요새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런 걸 보고서 다 영향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경우에도 그렇게 당연히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서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더 많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봐야만 좀 이런 정치적 판단력 소위 말하는 그런 것도 더 이 스스로 가치관이나 판단력도 더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참여를 가로막을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참여를 좀 장려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네요. 말 그대로 그 세뇌당한다 이런 얘기 자체가 논리적 모순인 거고 다 성인과 청소년과 다 마찬가지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이제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실의 정치화가 걱정된다. 또 언론도 그런 프레임으로 기사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이 이 선거권 갖고 있다고 해서 뭐 네. 일터가 정치화 될 것이다. 일터에서 정치 얘기만 하느라 일을 못할 거다. 막 이런 걱정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과장된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저는 오히려 네. 교실이 정치적이지 못했던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실이나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이 정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권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학교에 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선거 연령 하향으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좀 더 학교나 이런 청소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이제 만 18세 미성년자인 이유로 뭐랄까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금을 뭐 내지 않는다든가 그런데 이렇게 투표권만, 시민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투표권만 갖는 건 문제지 않냐라는 또 얘기도 반론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실 좀 널리 퍼져 있는 오해인 게 네. 세금 같은 경우는 제가 세법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네. 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뭐 세금 면제한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다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내게 돼 있고 네. 또 뭐 간접세는 다 이미 내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청소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건 좀 오해란 걸 바로잡고 싶고요. 애초에 참정권 자체가 그런 뭐 어떤 의무 수행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이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어떤 뭐 의무의 대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연령을 하향으로 가면서 학교 내 혼란이 예상되면 된다고 하면서 뭐랄까요, 국회에 이 법에 대한 그 입법 보완 등을 좀 요청했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학교 안에 어떤 가이드라인 말이 좀 시급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에 어떤 혼란이 있을 거라 보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거라 생각하는지 좀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뭐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국회가 제안한 거는 현행법상 그 이제 학교 내외라고 표현을 했는데 학교 내외에서 뭐 후보가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나 네. 아니면 뭐 연설을 하는 것 이런 게 금지돼 있는지가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금지할 건지 아니면 허용할 건지를 좀 명확히 해달라 이거지 뭐 금지를 해달라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떤 규제를 해야 한다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잘못된 해석 같고 근데 뭐 학교 안의 경우는 이미 현재도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고 근데 뭐 통학로에서나 뭐 학교 바깥에서 후보들이 이렇게 자기 어필도 하고 명함도 나눠주고 이러는 건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직한 일이죠. 청소년들한테 정치에 관심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게 하려면 또 학교 안의 경우도 좀 네. 근데 사실 이게 현재 법상으로는 막
가령 뭐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뭐 후보를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거 네. 하는 건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아.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뭐 이렇게 초대해서 뭐 후보랑 이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면 무엇이 바뀔까에 대한 그 정치권 변화랄까요? 이제 18 선거권 되자마자 뭐 네.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이런 공약을 내겠다. 또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심심찮게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좀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를 이쪽 정치에서 국회에서 뭐 정부에서 다루는 이런 문제로 좀 더 활발하게 관심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변화가 청소년의 인권, 삶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까? 뭐 선거권이 있다 해서 모든 게 막 바로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 적어도 이게 논의될 수 있는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는 있고요. 재작년에 대학 입시 관련 공론조사 할 때도 그때 막 만 19세 이상만 그 조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정부에서 할 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청소년들은 이런 교육 문제 당사자인데도 참여할 수 없었고 근데 적어도 이제 그런 모습은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으면 참여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를 위한 과제를 좀 얘기해 볼 텐데요. 선거권 외에 청소년들의 참여권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청소년들이 그 선거 이외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네. 대표적인 게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었고, 정당 가입을 할 수가 없었고, 주민 발의를 할 수 없었고, 국민투표를 할 수 없었고, 이외에 다양한 등등의 그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네. 이러한 권한들이 청소년에게도 권한이 부여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특히 선거운동 같은 경우는 이게 흔히 막 선거운동은 등록해서 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럴 수 그것만이 아니라 네. 이제 그냥 막 페이스북에 어느 후보 찍어달라 쓰는 것도 다 선거운동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번 지방선거 때는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던 청소년이 경찰에 조사받은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연령 제한이 없어야만 맞지 않는가. 이제 선거철에 뭐 어느 후보를 반대한다, 뭐 어느 정책이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제약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 방법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정당 가입에 대한 건데요. 정당 가입과 활동이 청소년에게 현재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 현재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당 가입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제한과 규정은? 현행법에서 정당법에서 이 당원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만 18세 이상만 정당 가입을 할 수 있고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요. 근데 네. 사실 이렇게 국가에서 법률로 이 정당의 이런 연령 제한을 둔 게 사실 한국 말고는 좀 찾아보기가 드문 그런 사례예요. 대부분 국가들은 국가에서 어떤 그런 규정이 없고 그냥 각 정당들이 알아서 뭐 우리 당원 가입은 뭐 몇 살부터 가능하다 이런 걸 당들이 정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게 규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당원 가입에 대한 연령을 좀 낮출 계획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의당에서는 며칠 전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는데요. 네. 정당에서 자신이 자신의 정당에 입당하고 싶은 사람을 막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생각할 때 투표권 갖고 정당 활동까지, 정당 가입까지 왜 청소년들이 해야 되느냐, 왜 중요한 문제이냐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우리가 그 유럽에서 나오는 젊은 정치인들을 되게 네. 부러워하잖아요. 네. 이렇게 될 수 있게 되는 배경은 네. 유럽에서는 청소년을 묶는 유스 조직이 있어서 네. 그 유스 조직을 통해서 유스 조직. 예. 네,
그 정당의 활동가들을 계속 키워냈기 때문에 그런 활동가 그리고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정당 가입 연령이 낮아진다면은 네. 그런 젊은 정치인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지금 방금 말한 그 정당 가입에 의해서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얘기로 갔거든요. 그런 유망한 젊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피선거권에 대한 연령 제한도 지금 현재 조정은 지금 없죠.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재 피선거권 연령이 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가 만 25세이고 사실 네. 이 기준이 그 재헌의회 무렵에 결정돼서 재연은 아주 오래됐네요. 네, 처음 이 건국 당시에 결정돼서 네. 지금까지 계속 변하지 더 낮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뭐 사실 피선거권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다양한데 그래도 뭐 이제 만 25세가 꽤 높은 편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뭐 네. 독일, 오스트리아, 뭐 스웨덴, 호주 이런 데들은 만 18세로 이 선거권이랑 동일하고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좀 높다지만 21세라서 이제 한국이 너무 높은 편이고 그래서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청년으로서 이런 정치 활동 하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이 피선거권 제한 때문에 제약이 많다 말씀하시는 상황이고 네.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청소년 정치 교육과 참정권 확대로 궁극적으로는 젊은 지도자,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젊은 지도자들 길러내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청소년 정치 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은 좀 이 정치 문제에 대해 관심 가지고 또 자기의 권리나 자기 의견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그냥 굳이 뭐 어떤 지도자나 리더가 아니어도 시민으로서 좀 하면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 교육도 좀 그런 거를 이렇게 장려하고 이제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권리 문제를 더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정치적 경험을 쌓고 내가 이런 좀 어떤 뭐 정치인이 된다든지 어떤 정치적 리더가 돼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사람도 더 많이 자연스레 좀 생겨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정당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당원들을 어떻게 더 조직할 것인가, 어떻게 청소년 당원들과 이런 정치인에 관련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정당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치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 또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랄까요? 동료의 한마디랄까요? 두 분이 해주신다면? 이번에 그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통과 전에는 관심이 좀 덜하다가 통과 이후에 엄청 언론 보도나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게 이 정치인들이 또 정당에서 이렇게 준 선물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청소년 참정권 확대나 선거권 연령을 낮추기 위한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있고 또 그중에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좀 스스로 외쳐서 얻은 권리이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외치고 정치에 참여해야만 권리가 더 확대될 수 있고 참여할 기회도 생긴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첫 투표를 통해서 그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도 많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그 선관위나 교육부에서 뒤늦게 선거 연령 하향이 되고 이런 그 학교의 규정 같은 걸 개정하려는 시도 그리고 입법을 보완한 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학교가 이런 정치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청소년들이 좀 정치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사회적인 문화가 더 활발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이 선거권 연령 낮추기 위한 운동을 최근 하면서 굉장히 막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네. 뭐 교복 입고 투표하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막 저희가 투표소에 교복 입고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요. 사실 말하자면 이번에 그 교복 입고 투표를 하게 된 첫 선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청소년 참정권이나 선거권 연령에 대한 어떤 우려나 얘기들이 얼마나 좀
어이없거나 또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 많았나 이번 선거에서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막 우려되는 점, 걱정되는 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이런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권리를 어떻게 더 보장할 것이고 어떻게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를 좀 같이 논의하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은 그동안 사회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아왔잖아요. 본인이 당사자의 문제인 것임에도 그거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러한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정당에서 지금 갑자기 청소년에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정당뿐만 아니라 언론사에도 되게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선거 연령 하향이 된 딱 이 시기에만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쭉 청소년 참정권, 청소년 인권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공연 김찬우 활동가와 함께 선거 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